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이 작은 행동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을 통해 우리는 함께 내면을 탐험하는 여정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길에 평온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잠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의식 없이 보내는 그 몇 시간이 실은 우리의 두려움, 의심, 그리고 가장 깊은 한계까지도 다시 쓸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힘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잠은 단순히 활동을 멈추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은 우리의 마음에 그 어떤 벽도, 저항도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수세기 동안 지혜로운 스승들은 이 무방비 상태의 시간을 활용하여 변화의 씨앗을 심어왔습니다. 세상이 고요할 때 우리 내면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씨앗을 말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그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잠들지 않는 마음, 잠재의식. 우리는 밤에 눈을 감으면 세상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코 잠들지 않는 당신의 일부가 있습니다. 몸이 휴식에 들어가고 의식적인 마음이 어둠 속으로 흘러갈 때 더 깊은 무언가는 깨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듣고 항상 기록하며 당신이라는 사람을 끊임없이 빚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잠재의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잠재의식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막강한 힘을 미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문제의 해결책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문득 떠올랐던 적이 있습니까? 혹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마치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듯 몇 시간이고 기억에 남았던 꿈을 꾼 적은요?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나머지 부분이 잠든 사이 잠재의식이 조용히 일한 결과입니다. 잠재의식은 휴식이 필요 없습니다. 마치 컴퓨터의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처럼 결코 꺼지지 않고 항상 정보를 처리하며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을 그저 하루와 다음 날 사이의 텅 빈 시간, 일시정지 버튼 정도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잠들기 직전까지 스트레스 가득한 소셜미디어를 보거나 혼란스러운 뉴스를 들으며 잠이 들고 해결되지 않은 걱정거리가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잠재의식은 그 모든 것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잠재의식은 필터가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먹이로 주는 것이 무엇이든 그대로 받아들여 당신이라는 존재의 직무를 짜는 데 사용합니다. 두려움, 의심, 불안감. 만약 당신이 허락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집을 짓게 됩니다. 하지만 이 흐름을 뒤바꾼다면 어떨까요? 잠재의식의 소음을 먹이는 대신 의도를 먹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옥한 토양에 씨앗을 심듯 단 하나의 생각, 단 하나의 문장을 심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억지로 힘을 주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그 씨앗은 자라나고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당신은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마음의 가장 깊은 부분이 당신을 방해하는 대신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뇌는 잠자는 동안 낮의 경험을 재생하며 신경 경로를 강화합니다. 잠들기 전에 집중하는 것은 수면 중에 증폭되는 것입니다. 고대의 전통들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식, 주문, 기도, 그리고 규칙적인 소리를 사용하여 잠재의식을 치유와 힘의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리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마음은 주조물처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며 특히 잠처럼 취약한 상태일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아주 작게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깊이 심고 싶은 단 하나의 아이디어를 선택하세요. 여러 개가 아니라 단 하나, 요구가 아닌 부드러운 제안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평온함을 가질 능력이 있다. 혹은 해답은 쉽게 나에게로 온다와 같은 것입니다. 잠이 들면서 조용히 이 문장을 반복하세요. 혹은 녹음된 목소리가 당신을 대신해 그 말을 들려주게 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소리의 톤이 중요합니다.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부드럽고 꾸준해야 합니다. 조급함이나 강요가 없어야 합니다. 잠재의식은 공격성을 거부하지만 반복에는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노출입니다. 오늘 당장 당신이 두려움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밤마다 당신의 잠재의식에 그 가능성을 소개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잠재의식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논쟁하거나 토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흡수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는 똑똑하구나라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이 그것을 내면화하고 너는 실패자야라는 말을 들은 아이들이 그 짐을 평생 짊어지고 가는 이유입니다. 그 말들은 그림자 속에서 스며들어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성인이 된 우리는 그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밤에 어떤 생각이 반복될 것인지를 선택함으로써 말입니다. 하지만 인내가 핵심입니다. 하룻밤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깨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마치 근육을 단련하는 것처럼 신경회로를 재구성하는 일입니다.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하룻밤 걸렀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계속 나아가세요. 잠재의식은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일하지 않습니다. 리듬에 따라 일합니다. 그리고 리듬은 시간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어떤 밤에는 잊어버릴 수도 있고 다른 밤에는 너무 빨리 잠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것은 완벽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메시지의 일부만 스치듯 들었다 해도 충분합니다. 잠재의식은 의식적인 마음이 놓치는 것까지도 듣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당신은 변화를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분노로 반응했던 일에 이제는 인내심을 보이고 단단하게만 느껴졌던 두려움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씨앗이 땅을 뚫고 나오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잠재의식에 속삭여왔던 것이 마침내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황금시간 90분의 비밀잠은 길고 중단 없는 하나의 공백이 아닙니다. 잠은 약 90분 길이의 주기가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주기 안에는 당신의 뇌가 가장 활짝 열려 있고 가장 수용적인 상태가 되는 순간 마치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과 같은 창문이 존재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문이 언제 열리는지 안다면 그 안으로 무언가를 슬며시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정밀한 타이밍으로 말입니다. 어떤 날은 푹 자고 상쾌하게 일어나는 반면 어떤 날은 오래 자도 몸이 무거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면의 양뿐만 아니라 질입니다. 그리고 그 질은 바로 이 90분 리듬에 달려 있습니다. 이 리듬의 깊은 곳에서 당신의 뇌파는 세타파와 델타파 상태로 느려집니다. 이 주파수 상태에서는 논리가 물러나고 직관이 전면에 나섭니다. 비판하고 의심하는 마음의 부분이 작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남는 것은 순수한 수용성뿐입니다. 고대 문화에는 뇌파 측정기는 없었지만 그들은 이 창문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정 시간에 주문을 외우고 자연의 리듬에 맞춰 북을 치는 등 그들의 의식을 이 창문이 열리는 시간에 맞추었습니다. 그들은 타이밍이 노력과 효과를 잇는 달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지혜를 잃었습니다. 우리는 잠을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과 싸우는 대신 함께 일하고 싶다면 당신은 마음의 건축 구조를 존중해야 합니다. 밤의 전반부에는 깊은 잠이 지배적입니다. 이때 육체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근육이 회복되고 호르몬 균형이 맞춰집니다. 동시에 잠재의식이 가장 투과성이 높아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렘수면, 즉 꿈을 꾸는 시간이 늘어나고 뇌는 기억과 감정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초반의 그 깊은 수면 단계, 그곳이 바로 리프로그래밍을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정확한 시간을 통제하려는 생각은 버리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단지 잠이 든 후 처음 몇 시간을 목표로 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오디오, 목소리, 특정 톤이나 주파수를 사용한다면 그 시간 동안 반복 재생되도록 설정하세요. 내용은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거의 단조로울 정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복잡함은 여기서 적입니다. 잠재의식은 장황한 설명이 아닌 패턴 속에서 성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잠재의식에 과부하를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1시간짜리 트랙에 온갖 긍정 확언, 시각화, 요구사항을 가득 채워 넣습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은 강의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속삭임에 반응합니다. 몇 분마다 반복되는 단 하나의 문장이 수많은 아이디어를 쏟아붓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물에 떨어진 잉크 한 방울을 생각해 보세요. 잉크는 스스로 퍼져나갑니다. 격렬하게 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리 자체도 중요합니다. 날카롭고 높은 톤의 소리는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을 깨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티베트 싱잉볼의 웅웅거림이나 심장 박동의 맥박과 같은 낮고 공명하는 소리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동기화됩니다. 그것들은 침입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바로 그 지점이 최적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메시지 사이의 침묵은 메시지 자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잠재의식은 흡수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오디오가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면 그것은 배경소음이 되어 무시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장 사이에 몇 초간의 침묵이 있을 때 마음은 그쪽으로 기울어지고 기다리며 귀를 기울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수면 유도 명상이 잠재의식 리프로그래밍에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그것들은 너무 매력적이고 이야기가 많습니다. 의식적인 마음이 이야기를 따라가기 시작하면 잠재의식은 밀려나게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거의 인식되지 않을 정도로 단순한 것, 당신의 분석적인 마음의 레이더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가 더 깊은 층으로 직접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의 역할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과 몸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긴장하고 호흡이 얕다면
잠재의식은 경계태세를 유지합니다. 그러니 오디오를 재생하기 전에 5분 정도 시간을 내어 몸을 이완시키세요. 깊게 숨을 쉬고 팔다리가 무겁게 느껴지도록 하세요. 육체적으로 고요해질수록 정신적으로 더 열리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바뀝니다. 90분의 창문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저 잠을 자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조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율은 힘이 아닌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당신은 싸워서가 아니라 허락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깨어납니다. 우리를 만드는 목소리, 누군가 당신에게 했던 말이 깊은 상처로 남았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수년 전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부모님, 혹은 친구, 단 몇 마디의 말이었지만 그 말은 당신에게 달라붙어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말들이 달랐다고 상상해 보세요. 거칠고 제한적인 말이 아니라 힘과 평온으로 가득 찬 말이었다면, 의심 대신 자신감을 품고 살았다면, 억지로가 아니라 너무나도 꾸준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당신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당신의 일부가 되었다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소리의 힘입니다. 아무 목소리나 아닌 올바른 목소리, 소리치거나 요구하거나 애원하지 않는 목소리, 그저 존재하는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들을 때 당신은 저항하거나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저 듣게 됩니다. 그래야만 해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무언가가 그것을 진실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목소리를 당신이 잠들었을 때, 경계심이 풀리고 마음이 열렸을 때 당신에게 말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지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처럼 당신이 이미 알고 있지만 계속 잊어버리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내용보다 톤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은 강하다라고 100번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거나 밀어붙이거나 당신을 설득하려 애쓰는 것처럼 들린다면 잠재의식은 그 노력을 감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력은 저항을 의미합니다. 마음은 강요된 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차분하고 확신에 차 있으며 마치 단순히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당신은 강하다라고 말한다면 마음은 의문 없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누군가 떨리는 손으로 당신에게 물 한 잔을 건넨다면 당신은 망설일 것입니다. 안전한지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고요함과 확신을 가지고 건넨다면 당신은 생각 없이 마실 것입니다. 목소리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목소리가 편안할수록 당신의 의심을 더 쉽게 지나칩니다. 그리고 리듬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무작위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불쑥 나타났다 사라져서도 안 됩니다. 강물처럼 꾸준하고 예측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흐름이어야 합니다. 언제 그 목소리를 기대할 수 있는지 알게 되면 마음은 그 안에서 긴장을 풀고 분석을 멈추고 흡수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반복이 효과가 있는 이유입니다. 단어가 마법 같아서가 아니라 그 친숙함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은 패턴을 갈망하고 그 안에서 안전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소리가 클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확언을 최대 볼륨으로 틀면 마음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위협을 통해 변화하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이끌려야 합니다. 너무 큰 목소리는 침입처럼 느껴지고 너무 부드러운 목소리는 사라져버립니다. 균형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명확하지만 요구하지 않고 존재하지만 압도하지 않는 목소리, 그리고 내용, 즉 단어 자체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거짓말이어서는 안 됩니다. 환상이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이 수년 동안 자신이 부족하다고 믿어왔는데 갑자기 당신은 완벽하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마음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너무 큰 도약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배우고 있다, 당신은 성장하고 있다, 당신은 되어가고 있다 라는 말을 듣는다면 마음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능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소리의 예술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가 될 수 있는지를 밤마다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의 오래된 믿음과 싸우지 않습니다. 단지 그 옆에 새로운 믿음을 심을 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오래된 것들은 사라집니다. 뽑혀서가 아니라 더 크게 자라난 새로운 것들에 자리를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면, 당신의 자신감, 인내심, 평화를 바꾸고 싶다면 그것을 담고 있는 목소리를 찾으세요. 소리치는 목소리도 애원하는 목소리도 아닌 마치 이미 진실인 것처럼 그저 말하는 목소리를, 그리고 그 목소리가 당신에게 말하게 하세요. 당신이 잠들었을 때, 당신이 열려있을 때,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당신을 만드는 목소리는 귀로 듣는 목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침묵으로 듣는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침묵이라는 착각과 긍정 확언의 거짓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이 평화롭고 텅 비어 있으며 소리가 없을 때 마음이 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다릅니다. 침묵 속에서 마음은 쉬는 것이 아니라 방황합니다. 그리고 그 방황은 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완전한 정적 속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래된 대화가 재생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소용돌이치며 낮에는 작아 보였던 문제들이 어둠 속에서는 거대하게 느껴지지 않았나요? 이것이 침묵이 하는 일입니다. 침묵은 평온이 아닌 혼돈을 가져옵니다. 이제 같은 밤, 침묵 대신 소리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방해되는 소리나 시끄러운 소리가 아닌 꾸준한 빗소리, 낮은 웅웅거림, 혹은 느리게 반복되는 톤. 그러면 생각들은 사라지지 않지만 소용돌이치지도 않습니다. 소리의 리듬에 부드럽게 안겨 있습니다. 마음은 질주를 멈추고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이 항상 당신의 편이 아닌 이유입니다. 잠재의식은 공백을 싫어하고 그것을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채우는 것은 보통 당신이 외면해왔던 두려움, 의심, 해결되지 않은 긴장감입니다. 또한 그저 좋은 말을 반복하면 마법처럼 삶이 바뀔 것이라는 위험한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완벽하다. 나는 두려움이 없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뿌리 없는 말은 자라지 않고 시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억지로 그것을 믿으려고 할 때 당신 안에 무언가는 저항합니다. 마음은 거짓말로 느껴지는 것을 믿도록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나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이제 두려움뿐만 아니라 두려움 없는 사람이 되는데 실패했다는 무게까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은 명령이 아닌 진실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당신이 바라는 곳이 아니라
당신이 실제로 있는 곳과 그곳에서 가능한 다음 단계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문구들이 완벽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인정하는 것들인 이유입니다. 나는 배우고 있다. 나는 되어가고 있다. 이 말들은 당신이 있는 곳을 위한 여지를 남겨두면서 당신이 갈 수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그것들은 다리이지 요구가 아닙니다. 나는 항상 평온하다 보다 나는 평온을 선택한다 가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당신이 지금 당장 내릴 수 있는 결정이고 다른 하나는 당신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말과 현실 사이의 격차는 긴장을 만들고 긴장은 잠재의식을 반항하게 만듭니다. 오늘 밤 이것을 시도해보세요. 나는 자신감이 있다 대신 나는 자신감이 자라나도록 허락한다. 나는 성공했다 대신 나는 나의 작은 승리들을 알아차린다. 그 차이를 느껴보세요. 하나는 현실에 저항하고 다른 하나는 현실과 함께 움직입니다. 그리고 현실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실제로 현실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변화의 신호와 모든 것을 망치는 단 하나의 실수 변화는 나팔 소리와 함께 찾아오지 않습니다. 변화는 속삭임으로 너무나 작아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순간들 속에서 찾아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라 예전에는 어려웠던 일이 조금 쉬워지는 것입니다. 날카로웠던 반응이 무뎌지고 꼬리를 물던 생각이 멈추고 숨쉬기가 편안해지는 것. 이것들이 진짜 신호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내면의 세계에서 조급함은 가장 큰 적입니다. 사흘 밤낮으로 리프로그래밍 오디오를 듣고 나서 아직도 달라진 게 없지? 라고 묻는 것은 아침에 씨앗을 심고 밤에 파내어 자랐는지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확인하는 행위 자체가 과정을 방해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 층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일상을 보내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진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계절이 바뀌고 조수가 드나들듯 자신만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봄을 서두르기 위해 꽃봉오리를 잡아당길 수 없고 파도를 밀어 바다를 재촉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방법이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일찍 멈추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력한 변화는 종종 당신이 기대를 거의 포기했을 때, 증거를 요구하지 않고 과정의 리듬에 안주했을 때 찾아옵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림으로써 당신은 결과가 도착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절박함이 아닌 꾸준함에 미친 듯한 노력이 아닌 부드러운 인내에 굴복합니다. 때로는 효과가 너무 강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밤중에 방에서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안내하는 목소리의 메아리를 듣고 깨거나 생생한 꿈을 꾸거나 묻어두었다고 생각했던 오래된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작업이 당신이 수십 년간 쌓아온 방어막의 깊은 층까지 침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명현 현상과 같습니다. 몸이 나아지기 전에 일시적으로 증상이 악화되는 것처럼 마음도 정화되기 전에 묵혀두었던 것들을 표면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 강렬함은 일시적입니다. 이 모든 현상들을 당신 자신의 정의가 아닌 움직임의 신호로 여기십시오. 마지막 열쇠, 내려놓기. 이 모든 기술들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단순하지만 심오하게 도전적인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적게 할수록 더 많이 이루어진다. 잠재의식은 강요될 수 없고 오직 허락될 수만 있습니다.
명령받을 수 없고 오직 초대될 수만 있습니다. 과정을 통제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제로는 과정의 장애물입니다. 최종적인 숙달은 완벽한 기술이 아니라 숙달하려는 모든 필요를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농사와 같습니다. 흙을 고르고 씨앗을 심고 적절한 조건을 제공한 다음 뒤로 물러나 자연이 제 역할을 하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씨앗이 자라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속 땅을 파헤치는 것은 당신이 추구하는 바로 그 성장을 막는 행위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매일 밤 꾸준히 씨앗을 심지만 낮 동안에는 결과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립니다. 하나는 포기이고 다른 하나는 신뢰입니다. 결국 모든 기술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방법의 완벽한 실행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의 길에서 비켜섬으로써 만들어내는 공간에서 옵니다. 당신이 성장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출 때 당신은 진정한 당신 자신에게는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깨어남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디오, 연습, 루틴은 당신을 다른 무언가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쌓여온 조건화의 층들 아래에 있는 당신 본연의 모습을 기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힘이 아닌 온전한 내려놓음을 통해 가장 완전하게 일어납니다. 당신은 방금 잠을 당신의 동맹으로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단 하나의 문장, 단 하나의 소리를 선택하고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잠든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은 항상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이 작은 행동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을 통해 우리는 함께 내면을 탐험하는 여정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길에 평온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잠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의식 없이 보내는 그 몇 시간이 실은 우리의 두려움, 의심, 그리고 가장 깊은 한계까지도 다시 쓸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힘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잠은 단순히 활동을 멈추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은 우리의 마음에 그 어떤 벽도, 저항도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수세기 동안 지혜로운 스승들은 이 무방비 상태의 시간을 활용하여 변화의 씨앗을 심어왔습니다. 세상이 고요할 때 우리 내면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씨앗을 말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그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잠들지 않는 마음, 잠재의식. 우리는 밤에 눈을 감으면 세상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코 잠들지 않는 당신의 일부가 있습니다. 몸이 휴식에 들어가고 의식적인 마음이 어둠 속으로 흘러갈 때 더 깊은 무언가는 깨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듣고 항상 기록하며 당신이라는 사람을 끊임없이 빚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잠재의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잠재의식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막강한 힘을 미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문제의 해결책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문득 떠올랐던 적이 있습니까? 혹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마치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듯 몇 시간이고 기억에 남았던 꿈을 꾼 적은요?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나머지 부분이 잠든 사이 잠재의식이 조용히 일한 결과입니다.
잠재의식은 휴식이 필요 없습니다. 마치 컴퓨터의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처럼 결코 꺼지지 않고 항상 정보를 처리하며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을 그저 하루와 다음 날 사이의 텅 빈 시간, 일시정지 버튼 정도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잠들기 직전까지 스트레스 가득한 소셜미디어를 보거나 혼란스러운 뉴스를 들으며 잠이 들고 해결되지 않은 걱정거리가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잠재의식은 그 모든 것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잠재의식은 필터가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먹이로 주는 것이 무엇이든 그대로 받아들여 당신이라는 존재의 직무를 짜는 데 사용합니다. 두려움, 의심, 불안감. 만약 당신이 허락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집을 짓게 됩니다. 하지만 이 흐름을 뒤바꾼다면 어떨까요? 잠재의식의 소음을 먹이는 대신 의도를 먹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옥한 토양에 씨앗을 심듯 단 하나의 생각, 단 하나의 문장을 심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억지로 힘을 주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그 씨앗은 자라나고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당신은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마음의 가장 깊은 부분이 당신을 방해하는 대신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뇌는 잠자는 동안 낮의 경험을 재생하며 신경 경로를 강화합니다. 잠들기 전에 집중하는 것은 수면 중에 증폭되는 것입니다. 고대의 전통들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식, 주문, 기도, 그리고 규칙적인 소리를 사용하여 잠재의식을 치유와 힘의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리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마음은 주조물처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며 특히 잠처럼 취약한 상태일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아주 작게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깊이 심고 싶은 단 하나의 아이디어를 선택하세요. 여러 개가 아니라 단 하나, 요구가 아닌 부드러운 제안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평온함을 가질 능력이 있다. 혹은 해답은 쉽게 나에게로 온다와 같은 것입니다. 잠이 들면서 조용히 이 문장을 반복하세요. 혹은 녹음된 목소리가 당신을 대신해 그 말을 들려주게 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소리의 톤이 중요합니다.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부드럽고 꾸준해야 합니다. 조급함이나 강요가 없어야 합니다. 잠재의식은 공격성을 거부하지만 반복에는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노출입니다. 오늘 당장 당신이 두려움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밤마다 당신의 잠재의식에 그 가능성을 소개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잠재의식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논쟁하거나 토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흡수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는 똑똑하구나라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이 그것을 내면화하고 너는 실패자야라는 말을 들은 아이들이 그 짐을 평생 짊어지고 가는 이유입니다. 그 말들은 그림자 속에서 스며들어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성인이 된 우리는 그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밤에 어떤 생각이 반복될 것인지를 선택함으로써 말입니다. 하지만 인내가 핵심입니다. 하룻밤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깨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마치 근육을 단련하는 것처럼 신경회로를 재구성하는 일입니다.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하룻밤 걸렀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계속 나아가세요. 잠재의식은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일하지 않습니다. 리듬에 따라 일합니다. 그리고 리듬은 시간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어떤 밤에는 잊어버릴 수도 있고 다른 밤에는 너무 빨리 잠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것은 완벽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메시지의 일부만 스치듯 들었다 해도 충분합니다. 잠재의식은 의식적인 마음이 놓치는 것까지도 듣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당신은 변화를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분노로 반응했던 일에 이제는 인내심을 보이고 단단하게만 느껴졌던 두려움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씨앗이 땅을 뚫고 나오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잠재의식에 속삭여왔던 것이 마침내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황금시간 90분의 비밀잠은 길고 중단 없는 하나의 공백이 아닙니다. 잠은 약 90분 길이의 주기가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주기 안에는 당신의 뇌가 가장 활짝 열려 있고 가장 수용적인 상태가 되는 순간 마치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과 같은 창문이 존재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문이 언제 열리는지 안다면 그 안으로 무언가를 슬며시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정밀한 타이밍으로 말입니다. 어떤 날은 푹 자고 상쾌하게 일어나는 반면 어떤 날은 오래 자도 몸이 무거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면의 양뿐만 아니라 질입니다. 그리고 그 질은 바로 이 90분 리듬에 달려 있습니다. 이 리듬의 깊은 곳에서 당신의 뇌파는 세타파와 델타파 상태로 느려집니다. 이 주파수 상태에서는 논리가 물러나고 직관이 전면에 나섭니다. 비판하고 의심하는 마음의 부분이 작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남는 것은 순수한 수용성뿐입니다. 고대 문화에는 뇌파 측정기는 없었지만 그들은 이 창문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정 시간에 주문을 외우고 자연의 리듬에 맞춰 북을 치는 등 그들의 의식을 이 창문이 열리는 시간에 맞추었습니다. 그들은 타이밍이 노력과 효과를 잇는 달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지혜를 잃었습니다. 우리는 잠을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과 싸우는 대신 함께 일하고 싶다면 당신은 마음의 건축 구조를 존중해야 합니다. 밤의 전반부에는 깊은 잠이 지배적입니다. 이때 육체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근육이 회복되고 호르몬 균형이 맞춰집니다. 동시에 잠재의식이 가장 투과성이 높아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렘수면, 즉 꿈을 꾸는 시간이 늘어나고 뇌는 기억과 감정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초반의 그 깊은 수면 단계, 그곳이 바로 리프로그래밍을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정확한 시간을 통제하려는 생각은 버리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단지 잠이 든 후 처음 몇 시간을 목표로 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오디오, 목소리, 특정 톤이나 주파수를 사용한다면 그 시간 동안 반복 재생되도록 설정하세요. 내용은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거의 단조로울 정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복잡함은 여기서 적입니다. 잠재의식은 장황한 설명이 아닌 패턴 속에서 성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잠재의식에 과부하를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1시간짜리 트랙에 온갖 긍정 확언, 시각화, 요구사항을 가득 채워 넣습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은 강의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속삭임에 반응합니다. 몇 분마다 반복되는 단 하나의 문장이 수많은 아이디어를 쏟아붓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물에 떨어진 잉크 한 방울을 생각해 보세요. 잉크는 스스로 퍼져나갑니다. 격렬하게 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리 자체도 중요합니다. 날카롭고 높은 톤의 소리는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을 깨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티베트 싱잉볼의 웅웅거림이나 심장 박동의 맥박과 같은 낮고 공명하는 소리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동기화됩니다. 그것들은 침입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바로 그 지점이 최적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메시지 사이의 침묵은 메시지 자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잠재의식은 흡수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오디오가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면 그것은 배경소음이 되어 무시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장 사이에 몇 초간의 침묵이 있을 때 마음은 그쪽으로 기울어지고 기다리며 귀를 기울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수면 유도 명상이 잠재의식 리프로그래밍에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그것들은 너무 매력적이고 이야기가 많습니다. 의식적인 마음이 이야기를 따라가기 시작하면 잠재의식은 밀려나게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거의 인식되지 않을 정도로 단순한 것, 당신의 분석적인 마음의 레이더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가 더 깊은 층으로 직접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의 역할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과 몸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긴장하고 호흡이 얕다면 잠재의식은 경계태세를 유지합니다. 그러니 오디오를 재생하기 전에 5분 정도 시간을 내어 몸을 이완시키세요. 깊게 숨을 쉬고 팔다리가 무겁게 느껴지도록 하세요. 육체적으로 고요해질수록 정신적으로 더 열리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바뀝니다. 90분의 창문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저 잠을 자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조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율은 힘이 아닌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당신은 싸워서가 아니라 허락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깨어납니다. 우리를 만드는 목소리, 누군가 당신에게 했던 말이 깊은 상처로 남았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수년 전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부모님, 혹은 친구, 단 몇 마디의 말이었지만 그 말은 당신에게 달라붙어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말들이 달랐다고 상상해 보세요. 거칠고 제한적인 말이 아니라 힘과 평온으로 가득 찬 말이었다면, 의심 대신 자신감을 품고 살았다면, 억지로가 아니라 너무나도 꾸준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당신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당신의 일부가 되었다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소리의 힘입니다. 아무 목소리나 아닌 올바른 목소리, 소리치거나 요구하거나 애원하지 않는 목소리, 그저 존재하는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들을 때 당신은 저항하거나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저 듣게 됩니다. 그래야만 해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무언가가 그것을 진실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목소리를 당신이 잠들었을 때, 경계심이 풀리고 마음이 열렸을 때 당신에게 말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지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처럼 당신이 이미 알고 있지만 계속 잊어버리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내용보다 톤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은 강하다라고 100번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거나 밀어붙이거나 당신을 설득하려 애쓰는 것처럼 들린다면 잠재의식은 그 노력을 감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력은 저항을 의미합니다. 마음은 강요된 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차분하고 확신에 차 있으며 마치 단순히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당신은 강하다라고 말한다면 마음은 의문 없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누군가 떨리는 손으로 당신에게 물 한 잔을 건넨다면 당신은 망설일 것입니다. 안전한지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고요함과 확신을 가지고 건넨다면 당신은 생각 없이 마실 것입니다. 목소리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목소리가 편안할수록 당신의 의심을 더 쉽게 지나칩니다. 그리고 리듬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무작위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불쑥 나타났다 사라져서도 안 됩니다. 강물처럼 꾸준하고 예측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흐름이어야 합니다. 언제 그 목소리를 기대할 수 있는지 알게 되면 마음은 그 안에서 긴장을 풀고 분석을 멈추고 흡수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반복이 효과가 있는 이유입니다. 단어가 마법 같아서가 아니라 그 친숙함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은 패턴을 갈망하고 그 안에서 안전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소리가 클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확언을 최대 볼륨으로 틀면 마음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위협을 통해 변화하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이끌려야 합니다. 너무 큰 목소리는 침입처럼 느껴지고 너무 부드러운 목소리는 사라져버립니다. 균형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명확하지만 요구하지 않고 존재하지만 압도하지 않는 목소리, 그리고 내용, 즉 단어 자체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거짓말이어서는 안 됩니다. 환상이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이 수년 동안 자신이 부족하다고 믿어왔는데 갑자기 당신은 완벽하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마음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너무 큰 도약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배우고 있다, 당신은 성장하고 있다, 당신은 되어가고 있다 라는 말을 듣는다면 마음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능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소리의 예술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가 될 수 있는지를 밤마다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의 오래된 믿음과 싸우지 않습니다. 단지 그 옆에 새로운 믿음을 심을 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오래된 것들은 사라집니다. 뽑혀서가 아니라 더 크게 자라난 새로운 것들에 자리를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면, 당신의 자신감, 인내심, 평화를 바꾸고 싶다면 그것을 담고 있는 목소리를 찾으세요. 소리치는 목소리도 애원하는 목소리도 아닌 마치 이미 진실인 것처럼 그저 말하는 목소리를, 그리고 그 목소리가 당신에게 말하게 하세요. 당신이 잠들었을 때, 당신이 열려있을 때,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당신을 만드는 목소리는 귀로 듣는 목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침묵으로 듣는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침묵이라는 착각과 긍정 확언의 거짓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이 평화롭고 텅 비어 있으며 소리가 없을 때 마음이 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다릅니다. 침묵 속에서 마음은 쉬는 것이 아니라 방황합니다. 그리고 그 방황은 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완전한 정적 속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래된 대화가 재생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소용돌이치며 낮에는 작아 보였던 문제들이 어둠 속에서는 거대하게 느껴지지 않았나요? 이것이 침묵이 하는 일입니다. 침묵은 평온이 아닌 혼돈을 가져옵니다. 이제 같은 밤, 침묵 대신 소리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방해되는 소리나 시끄러운 소리가 아닌 꾸준한 빗소리, 낮은 웅웅거림, 혹은 느리게 반복되는 톤. 그러면 생각들은 사라지지 않지만 소용돌이치지도 않습니다. 소리의 리듬에 부드럽게 안겨 있습니다. 마음은 질주를 멈추고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이 항상 당신의 편이 아닌 이유입니다. 잠재의식은 공백을 싫어하고 그것을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채우는 것은 보통 당신이 외면해왔던 두려움, 의심, 해결되지 않은 긴장감입니다. 또한 그저 좋은 말을 반복하면 마법처럼 삶이 바뀔 것이라는 위험한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완벽하다. 나는 두려움이 없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뿌리 없는 말은 자라지 않고 시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억지로 그것을 믿으려고 할 때 당신 안에 무언가는 저항합니다. 마음은 거짓말로 느껴지는 것을 믿도록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나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이제 두려움뿐만 아니라 두려움 없는 사람이 되는데 실패했다는 무게까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은 명령이 아닌 진실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당신이 바라는 곳이 아니라 당신이 실제로 있는 곳과 그곳에서 가능한 다음 단계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문구들이 완벽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인정하는 것들인 이유입니다. 나는 배우고 있다. 나는 되어가고 있다. 이 말들은 당신이 있는 곳을 위한 여지를 남겨두면서 당신이 갈 수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그것들은 다리이지 요구가 아닙니다. 나는 항상 평온하다 보다 나는 평온을 선택한다 가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당신이 지금 당장 내릴 수 있는 결정이고 다른 하나는 당신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말과 현실 사이의 격차는 긴장을 만들고 긴장은 잠재의식을 반항하게 만듭니다. 오늘 밤 이것을 시도해보세요. 나는 자신감이 있다 대신 나는 자신감이 자라나도록 허락한다. 나는 성공했다 대신 나는 나의 작은 승리들을 알아차린다. 그 차이를 느껴보세요. 하나는 현실에 저항하고 다른 하나는 현실과 함께 움직입니다. 그리고 현실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실제로 현실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변화의 신호와 모든 것을 망치는 단 하나의 실수 변화는 나팔 소리와 함께 찾아오지 않습니다. 변화는 속삭임으로 너무나 작아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순간들 속에서 찾아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라 예전에는 어려웠던 일이 조금 쉬워지는 것입니다. 날카로웠던 반응이 무뎌지고 꼬리를 물던 생각이 멈추고 숨쉬기가 편안해지는 것. 이것들이 진짜 신호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내면의 세계에서 조급함은 가장 큰 적입니다. 사흘 밤낮으로 리프로그래밍 오디오를 듣고 나서 아직도 달라진 게 없지? 라고 묻는 것은 아침에 씨앗을 심고 밤에 파내어 자랐는지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확인하는 행위 자체가 과정을 방해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 층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일상을 보내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진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